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들어오십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뭔가 말하려다 잠깐 머뭇거리십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치 큰 잘못을 고백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커피는 좀 마셔도 될까요? 눈치를 보시면서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 한 잔, 손님 오시면 커피 한 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또 커피 한 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누군가 말합니다. 커피 끊으세요. 혈압에 나쁩니다. 심장에 안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요. 아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요. 그래서 참으셨죠? 좋아하시던 커피를 꾹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커피 향이 나면 괜히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의학 연구팀들이 쌓아온 최신 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커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60세 이후 커피가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단,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의 그 첫 잔, 자식들 학교 보내고 잠깐 숨 돌릴 때의 그 한 잔, 힘든 하루를 버텨내며 마신 수천 잔의 커피,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들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혈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커피가 그 혈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이 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커피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시거든요.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혈관이 늙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혈관벽의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 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아요.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 혈관이 꼭 그렇습니다. 60세 이후 혈관 벽 안에서 조용한 염증이 시작됩니다. 증상이 없어요. 통증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면서 혈관 안에서는 이 염증이 조금씩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 갑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74%가 이미 이런 혈관 염증의 초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혈관 안쪽 벽에 지방과 칼슘, 세포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대부분 이 동맥경화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마시던 그 커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커피가 몸에 나쁘다고 수십 년을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혈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혈관 안쪽에는 아주 얇은 세포막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라고 부릅니다. 이 내피가 혈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강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강바닥이 매끈하고 깨끗하면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강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정체되고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피가 바로 그 강바닥 역할을 합니다. 내피가 건강할 때 혈액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런데 내피가 손상되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그 손상된 부분에 지방과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3,200여 명을 12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혈관 내피 건강 상태와 심혈관 질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가 이 혈관 내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제학술지 마이크로 바스큘러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미세혈관의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미세혈관이란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신장, 눈의 망막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입니다. 60세 이후 이 미세혈관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항상 차갑습니다.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미세혈관 순환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순덕 어르신 74세입니다. 손주가 셋인데 손자 손녀들 손을 잡으면 항상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했답니다. 한여름에도 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말초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미세혈관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생활습관 중 하나가 오랫동안 즐기시던 커피를 4년 전에 완전히 끊으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여러 가지를 함께 조정했습니다만 그중 하나로 무설탕 커피를 하루 2잔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박순덕 어르신은 손녀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눈물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커피 하나만의 효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가 미세혈관 순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커피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클로로겐산입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폴리페놀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 벽을 손상시키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노화와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마치 소방관처럼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항산화 식품이 뭔가요?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의 공급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의 양이 상당수의 과일이나 채소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제영양학 저널 뉴트리언스에 발표된 대규모 분석을 보겠습니다. 20개 이상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며 혈중 염증 지표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피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줄 무언가가 더 필요한 시기에 커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들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서 혈류를 좋게 만듭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더 유연하게 열리고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효과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하지만 설탕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항산화 효과가 60세 이후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체적인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 안에서 항산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 활성산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 음식을 통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그 항산화 물질의 상당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의 혈중 항산화 능력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무설탕 커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혈압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커피가 혈압을 올린다.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믿어온 이야기입니다. 의사들도, 텔레비전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평소에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데입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카페인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커피를 드셔온 여러분은 이미 카페인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분석도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습관적인 커피 음용자에게는 커피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요. 게다가 커피에는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로겐산, 멜라노이딘, 칼륨,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카페인의 혈관 수축 효과를 상쇄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 서큘레이션이 36개 연구, 1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적당한 커피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과 반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습니다. 120만 명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혈압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오래전 카페인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본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마셨을 때 혈압이 잠깐 오르는 것을 보고 커피는 혈압에 나쁘다는 결론이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셨을 때의 효과를 본 대규모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압이 16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피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혈압이 정상이거나 약으로 잘 조절되고 계신 분들이라면 커피가 혈압의 적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진지하게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이 모든 것을 망친다. 여러분,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으십니까? 한 스푼, 두 스푼, 혹시 세 스푼?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드시고 매잔마다 설탕 2스푼을 넣으신다면 하루에 설탕 6스푼입니다. 일주일이면 42스푼, 한 달이면 168스푼, 1년이면 16스푼, 10년이면 160스푼의 설탕을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은 혈관의 적입니다. 설탕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혈당 급등이 반복될 때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고운 천 위에 사포를 문지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당이 자주 급등락을 반복하면 혈관 내피에 만성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망막 질환의 공통된 원인입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커피 안의 클로로겐산은 혈관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넣은 설탕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설탕이 많을수록 커피의 보호 효과가 무너집니다. 클로로겐산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동안 설탕이 만들어내는 염증이 그 보호막을 다시 뚫습니다. 커피의 항산화 소방관들이 열심히 불을 끄는데 옆에서 설탕이 계속 불을 지피는 상황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설탕이 들어간 커피와 블랙커피의 혈관 건강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같은 커피지만 설탕 하나가 그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훈 어르신 67세입니다. 퇴직하신 자영업자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기준을 넘었고요. 만성 피로도 심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커피가 핵심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커피 속 설탕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4잔, 매잔마다 2스푼씩. 하루에 설탕 8스푼을 커피로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활 습관 전반을 조정하면서 커피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최병훈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실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었네요. 설탕물에 커피향을 넣어 마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커피는 마시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설탕물을 드신 것입니다. 그 설탕이 수십 년 동안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 설탕 섭취량 중에서 커피에 넣는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 설탕 조금 넣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씩 매일 수십 년 동안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쌓이는 것입니다. 강물이 돌을 깎듯이 설탕이 혈관을 조금씩 깎아 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나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 섭취와 혈관 내피 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그 영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탕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려 하지 마세요. 수십 년 된 습관은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 빼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권합니다. 지금 2스푼 넣으신다면 이번 주는 1스푼 반으로 줄이세요. 다음 주는 1스푼으로, 그 다음 주는 반 스푼으로,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빼세요.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 미각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한 달 뒤에는 커피 본연의 향과 깊은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커피가 훨씬 더 맛있네요. 설탕 넣었을 때는 그냥 달기만 했는데 미각은 바뀝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커피와 당뇨 예방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 혈관 건강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와 혈관 건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면서 당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강보험공단 최근 자료에 따르면 확진 환자만 약 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진단을 못 받은 채 혈당이 높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가 혈관에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마치 사포가 고운 천일을 문지르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됩니다. 손발 저림, 눈 망막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이것이 모두 혈당에 의한 혈관 손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혈관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설탕 커피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제영양학 저널 누트리션 리뷰스에 발표된 대규모 분석을 보겠습니다. 28개의 전향적 연구 10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더 흥미로운 것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든 없는 디카페인 커피든 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인 때문만이 아니라 커피의 다른 성분들, 특히 클로로겐산이 혈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 섭취 증가가 2형 당뇨병 위험을 약 6%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마실 때요. 6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포를 열쇠로 열어야 하는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세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열쇠가 녹슬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당이 쌓이고 그 당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이 시기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설탕 커피가 바로 그 역할의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임태호 어르신 69세입니다. 정년퇴직하신 공무원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즉 공복혈당이 기준을 조금 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신 거죠.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으신 마음도 크셨고요. 식이 조정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설탕만 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적응하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커피가 쓰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을 즐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 변화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만 임태호 어르신은 설탕을 뺀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커피만으로 당뇨가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무설탕 커피가 혈당 조절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반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동시에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설탕을 넣어 먹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커피와 심장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고 알고 계십니다. 두근거림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요. 그런데 최신 대규모 연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021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 Circulation Heart Failure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의 대규모 심혈관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Framingham Heart Study,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y Study, Cardiovascular Health Study. 이 세 연구에 참여한 총 2만 1,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추적 기간은 연구마다 최소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세 연구 모두에서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심부전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세 연구 모두에서요. 심부전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라는 펌프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입니다. 이 심부전 위험을 낮추는데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정순 어르신, 68세입니다. 전직 교사 출신이세요. 2년 전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심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좋아하는 커피였는데 꾹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커피를 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커피는 심장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무설탕 커피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의 공통된 방향입니다. 2년 동안 이정순 어르신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아하는 커피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가 사실은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20년 전에 옳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나쁘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좋다고 밝혀질 수 있습니다. 커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의 혈관 보호 효과를 실제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지금 2스푼 넣으신다면 이번 주는 1스푼 반으로 줄이세요. 다음 주는 1스푼으로요. 그 다음 주는 반 스푼으로.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빼세요.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피의 종류도 생각해 보세요. 드립 커피, 즉 종이 필터로 걸러낸 커피가 좋습니다. 종이 필터가 디테르펜이라는 성분을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이 디테르펜이 과다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거든요. 집에서 드시는 드립 커피,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모두 좋습니다. 냄비에 그냥 끓이는 방식은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남으니 주의하세요.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서너 잔에서 5잔 사이가 혈관 건강에 가장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불면, 불안,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천천히 사라집니다.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는 밤 9시에도 아직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수면이 이미 얕아지는 시기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혈관 건강을 포함한 전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2잔, 점심 전후로 1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 심한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세요. 오늘 드린 말씀은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입니다. 커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커피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커피는 그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중요한 조각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쓴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너무 써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쓴맛이 가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커피 본연의 향과 복잡한 맛도 가려집니다. 커피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 커피를 제대로 맛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랙커피의 맛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고요. 고소함, 약간의 단맛, 과일향, 달콤 쌉싸람, 이 모든 맛들이 설탕 뒤에 숨어 있다가 설탕 없이 마실 때 비로소 느껴집니다. 미각은 훈련이 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3주째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설탕 넣은 커피가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커피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는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쓴맛이 강하고 탄맛이 나는 커피는 보통 과하게 볶아졌거나 오래된 원두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정용 원두나 원두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하시는 원두라면 적당히 볶아진 것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커피는 쓴맛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더 강합니다. 집에서 드립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세요. 보통 끓는 물을 바로 쓰시는데 끓인 물을 30초 정도 식힌 후에 사용하면 쓴맛이 줄어들고 커피의 단맛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설탕 없이 마실 수 있을 만큼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커피 대신 설탕을 빼도 달콤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는 계피를 추천드립니다. 계피 한 꼬집을 커피에 뿌려보세요. 단맛처럼 느껴지는 향이 나면서 혈당 조절에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설탕 없이도 달콤한 느낌을 주는 좋은 대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그려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세수하고 준비하신 후 아침 식사 전이나 함께 커피 한 잔을 드세요. 설탕 없이요. 처음에는 설탕을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오전에 활동하시다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두 번째 커피 한 잔. 이 시간대가 커피를 마시기 좋은 시간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점심 식사 후 한 잔을 더 드셔도 됩니다. 단,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난 후가 더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한 철분 흡수에 커피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삼가세요. 저녁 수면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루 2잔에서 3잔의 무설탕 커피.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커피 끊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손주들 곁에 오래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커피 한 잔, 설탕만 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조용한 만성 염증이 시작됩니다. 증상이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쌓이면서 혈관 내피가 손상되고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약 74%가 이미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이 혈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입니다. 무설탕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을 비롯한 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미세혈관 순환을 개선합니다. 누트리엔트 저널의 대규모 분석, 미국 심장학회 서큘레이션의 120만 명 데이터, 2021년 신부전 연구까지 연구들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커피와 혈압에 대한 오해입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게 커피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우리 몸은 카페인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도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단, 혈압이 매우 높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와 당뇨 예방의 연결입니다. 무설탕 커피가 혈당 대사를 개선하고 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커피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은 결국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커피입니다. 2만 1천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한 3개의 대규모 연구 모두에서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가 신부전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커피는 심장의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설탕이 없어야 합니다. 커피의 이 모든 보호 효과는 무설탕 커피에서 나옵니다. 설탕을 넣는 순간 커피의 소방관들이 끄려는 불을 설탕이 다시 지핍니다. 커피의 보호 효과가 설탕의 손상 효과에 의해 무너집니다. 기억하세요. 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설탕 없이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탕을 한 번에 다 빼려 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조금씩 줄이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드립커피나 아메리카노를 택하세요. 하루 서너 잔에서 5잔 안에서 드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삼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전체 생활 습관의 일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아니 손주 아이들을 안아볼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 혈관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매일 마시던 그 커피 한 잔이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탕만 빼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수십 년 쌓인 습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혈관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이겨냈고 힘든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에 설탕을 조금만 덜 넣는 것부터요. 한 스푼만 줄여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가족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설탕 커피를 드시던 분이 이 영상 하나로 습관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선물이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지 아니면 블랙으로 드시는지 설탕을 줄여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해지는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